안녕하세요. 아야한의원 김우현 대표 원장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축농증 또는 부비동염 치료가 정말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축농증 치료에 항생제가 빠지면 치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고교 시절부터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을 해본 한의사로서 치료 방법에 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농증은 코의 구조와 숨기를 알아야 합니다. 축농증 이코르 항생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코의 구조와 숨길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코는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까지 공기가 이동해서 호흡을 하는 첫 번째 부위입니다. 코의 내부에는 3개의 갑개가 있고 코털, 점막, 섬모 등이 있습니다. 코와 목 사이에는 하루에 2리터가량의 정상적인 분비물인 점액이 생성됩니다. 코는 호흡의 통로이자 눈, 귀, 부비동과 파이프처럼 생긴 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와 눈을 연결하는 누관은 눈물이 코로 내려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누관이 코의 염증 반응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히면 결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목과 귀를 연결하는 이관은 기압차가 있는 환경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목 안의 염증이 이관으로 이동하면 고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중이염에 걸립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이관이 구조적으로 짧고 평평하고 직경이 넓어 중이염 발병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코 내부와 부비동을 연결하는 통로를 자연계구부라고 하는데요. 자연계구부는 공기가 부비동까지 전달되어 환기를 하고 부비동 내부의 점액을 생성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농증이 생기는 부위는 바로 이 부비동입니다. 부비동의 종류에는 상악동, 전두동, 접평동, 사골동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농증이 가장 흔한 부위는 이 광대뼈 부위에 위치한 상악동입니다. 코 엑스레이나 CT를 찍었을 때 부비동에 농이 차 있는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부비동에 농이 차면 그 원인을 세균으로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자연계구부가 막히는 것이 축농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자연계구부는 비염이 심할 때 그 염증이 퍼져서 이곳이 막히게 됩니다. 2~3살의 어린 아기는 감기만 걸려도 염증이 자연계구부를 막아서 쉽게 축농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구부가 막히면 부비동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비동 안에 공기가 없으면 현기성 세균이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기성 세균이 부비동 내에서 점점 증식을 하면 그 결과 농이 차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 축농증 또는 만성 부비동염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축농증은 현기성 세균의 증식을 유발하는 자연계구부의 폐쇄가 그 시작점이자 원인인 것입니다. 축농증 치료 자연계구부가 열려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누런 콧물 또는 연두색 콧물이 계속 나오거나 누런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갈 때 축농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때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면 거의가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계구부가 막혀 축농증이 되었다면 그 농이 부비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계구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비동에 농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자연계구부가 막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비염 증상이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비염이 심해지면 단순히 부비동 안에 농만 차는 것이 아닙니다. 비염 환자는 부비동을 제외한 코와 목 사이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비염 증상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입니다. 비염 환자는 코 입구 쪽에 하비각계가 붓거나 코뼈인 비중격이 휘면서 코막힘이 심해집니다. 코 속의 점막이 찬 공기, 꽃가루, 진드기 등에 의해 민감해지면 발작적인 재채기와 함께 콧물이 쏟아집니다. 코와 목 사이의 비강이 약해지면 정상적인 분비물인 점액 대신에 맑은 가래 또는 누런 가래가 생기고 기침도 합니다. 비염이 심할 때에는 가래가
진노랑 또는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됩니다. 이때 구강에서 비릿하면서 역한 냄새까지 나기도 합니다. 비강의 윗부분에 염증이 퍼지면 후각신경을 손상시켜 냄새를 못 맡습니다. 코막힘이 심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 부족으로 지끈지끈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급성으로 축농증이 생기면 농이 차 있는 부비동에 위치한 광대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대부분의 축농증 환자들은 만성 축농증이어서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축농증은 비염이 심해졌을 때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축농증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동시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비동 안의 농이 없어지면서 전형적인 비염 증상인 코막힘, 콧물, 재채기, 누런 가래 또는 연두색 가래, 후비루, 기침, 후각장애, 두통 등의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염 증상을 무시하고 축농증 치료만 하게 되면 부비동의 농을 제거해도 수시로 재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비동 안에 농을 형성하는 현미성 세균은 자연계구부가 열리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저절로 사라집니다. 현미성 세균은 공기가 통하면 전혀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부비동 안으로 공기가 잘 통하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세균이 없어지고 농도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싫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생제를 굳이 복용하지 않더라도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해 드립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농증은 축농증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의 뿌리인 비염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가 되면서 재발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이 같이 좋아지면 호흡이 편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피로감도 한결 좋아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